코스피가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풍부한 유동성,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10개월여 만에 2,3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최근에는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추가 랠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코스피의 추가 랠리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6명의 리서치 센터장들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 상단으로 2,400을 제시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 풍부한 유동성이 당분간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SK증권은 저금리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분기를 바닥으로 상장사의 실적 추정치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도 추가 랠리를 전망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그간 고평가 우려가 적지 않았던 코스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상장사 179곳의 영업이익은 2분기 26조 원에서 4분기엔 33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전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175조 원으로 올해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투자 전략으로 성장주와 IT,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를 동시에 들고 가는 이른바 바벨 전략을 조언합니다. 말고 네이버, 카카오, 배터리라던가 이런 거는 좀 기존에 들고 가고 성장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수출형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전성차라던가 IT 하드웨어 주식들 이런 걸 동시에 들고 가는 바벨 있지 않습니까? 바벨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여름 장세에서 충분히 시장을 이기거나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심화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자칫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공산도 적지 않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여기에 오는 9월 15일로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도 국내 증시를 둘러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리서치 센터장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증시 상승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달러 약세 또한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신흥국 증시, 특히 IT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역시 장밋빛 전망이 예상됩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증시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IT 중심의 성장주. 특히 최근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과 맞물려 신흥국 기술주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6월 이후 선진국 IT 업종의 이익 추정치는 2.0% 오른 것에 그쳤지만 신흥국의 경우 7.6% 상향돼 격차가 커졌습니다. 달러 약세로 신흥국 환경이 우세하게 IT 업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PC 출하량 확대가 확인됐고요. 신흥국 IT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요. 신흥국 IT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약 2조 원 증가한 10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며 적정 주가를 6만 6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년 대비 19% 상승한 33조 원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6만 4천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핸드폰하고 가전, 디스플레이 이쪽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생활 가전, 그다음에 TV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수요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날 걸로 보여서 대장주 삼성전자의 부활에 증권가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늘 밤 11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노트 20 등 하반기 주력 스마트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뉴딜 펀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편
퇴직연금과 연계해 막대한 시중 자금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민간 재원 투입을 골자로 한 뉴딜 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당정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 중 정부 예산인 114조 원을 제외하면 민간 조달 금액은 46조 원에 육박합니다. 당정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뉴딜 펀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해 당정은 세제 혜택 강화와 펀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뉴딜 펀드 투자자들에게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력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수익률 보장을 통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을 5G와 자율주행차, 친환경 분야 등의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들 테마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에 우호적 투자 심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뉴딜 펀드 출시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